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그동안 오랫동안 살아왔던 남편과의 관계에서 생긴 회의감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번 일을 잘 처리했지만 돈 가지고 사람 관계를 정의하는 사람과는 이제 굳이 유지하려고 하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라요. 저는 40대고 결혼한 지는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서울에서 살고 있고 원래 고향은 전라도 바닷가 쪽이에요. 대학 때문에 상경을 해서 살고 있다가 지금 남편을 만나서 살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사람이라서 어릴 적부터 이거저거 많이 건드려 봤었대요. 지금은 의약품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갈아탈 생각을 하고 있죠. 이번 달에는 조금 수입이 줄었네.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겠다. 그래. 근데 이번에 계약하는 건이 있어서 곧 좀 더 들어올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동네 장사를 하고 있어요. 아이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고 저희 집은 부자는 아니어도 남부럽지 않게 살 정도는 되었는데요. 딸, 잘 지내고 있지? 엄마, 가게는 어때요? 괜찮아요? 그럭저럭이지. 너는 어때? 시댁은 좀 괜찮고? 다들 조용하고? 네, 그냥 우리 집만 잘 살면 되지. 이번에 그래도 애들 아빠가 계약 잘 따내서 조금 더 괜찮아졌어요. 애들도 공부 잘하고 있고요. 그래, 너희만 잘 살면 된다. 명절인데 못 내려가서 어떡해요? 맨날 이게 마음에 제일 걸리네. 아니, 명절 전에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네. 괜찮아. 뭐 다음에 보면 되지 뭐. 나는 너희 아빠랑 보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횟집에 손님도 많아서 보지도 못해. 문제는 친정하고 우리 집하고 너무 멀다 보니까 명절에도 거의 못 보고 살았어요. 부모님은 횟집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명절 때 너무 바쁘시기도 하고 오가는 시간이 너무 걸리다 보니까 더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결혼 초기에는 조금 서운해하셨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고생하지 말라고 굳이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시댁에 먼저 가곤 했죠. 저는 가족을 워낙 사랑하는 편이라서 명절 전이나 후로라도 아이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엄마, 내가 2주 정도 뒤에 갈게요. 그때 애들 데리고 갈게. 애들 아빠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요즘 바빠가지고. 아이고, 표는 있고? 기차 타고 가면 되니까. 그때 봐요, 엄마. 참, 고맙다. 매번 이렇게 노력해주니까. 그러다 보니 부모님하고는 더 애틋했던 것 같아요. 횟집이 한창 잘 되어서 그 지방에 있는 아파트도 가지고 계시고 땅도 조금 가지고 계셨는데요. 남편은 항상 그 횟집을 언젠가는 물려받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 터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다면 이대를 걸쳐서 해도 잘 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성격은 아니셔서 일을 오랫동안 도와줬던 직원에게 넘겨줄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요. 저는 둘 다 상관없고 우리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주의라서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했죠. 그런데 최근에 다시 가게를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아빠가 횟집을 정리하시려나 봐.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두 분이서 고민을 하시나 보더라고. 그래? 그럼 그걸 누구한테 넘기신대? 아직 그런 생각이 없으신 것 같던데? 그냥 나이가 드시고 건강이 안 좋아지시니까 그러고 싶다는 말을 하신 거 아닐까? 지금이 기회네. 여보, 지금이 기회야. 우리가 이걸 잘 잡아야 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아빠 뉘앙스 들어보면 우리한테는 안 물려주실 것 같아. 거기 수고한 직원들도 있고
팔려면 팔았지 자식들한테 물려준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도 우리가 잘해서 얻어야 해. 장인어른이 당신을 좀 예뻐하셔? 100% 물려줄 때 되면 당신한테 줄 건데 우리가 그 부지에서 새롭게 시작해보자고. 그때까지 나는 돈을 열심히 모아놓을 테니까. 아빠는 그럴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욕심 덜 가지고 살면 안 돼? 희망을 놓지 말자는 거지. 당신도 잘 살면 좋은 거 아니야? 장인어른이 언제까지 일을 하실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이어서 하면 좋은 거잖아. 너무 딱 끊어서 생각하지 마. 남편은 아쉬운 기색이 역력했지만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버지의 환심을 사려고 엄청 노력하곤 했는데요. 가게 정리 소리가 나면서부터는 홍삼이고 소고기고 아버지에게 가져다 바치기 시작했어요. 택배로 매번 물건을 보내면서 전화로 알랑방구를 뀌니까 아버지도 기분은 좋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게를 넘길 생각은 없으신 것처럼 보였는데요. 장인어른, 또 뭐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말만 하십시오. 고마운데 이렇게 하는 게 내 딸을 사랑하고 나를 위한 거면 고맙게 받겠지만 다른 걸 원하는 거면 어려울 수도 있어. 아이, 제가 뭘 원하겠습니까, 장인어른. 그저 사위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십시오. 참, 과하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오버하지 말라고. 그냥 편안하게 있어. 지금 너무너무 편합니다. 장인 장모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제일 편하죠. 그건 그렇고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뭐 똑같지. 나이가 드니까 무릎도 안 좋고 어깨도 아프고 고혈압도 다시 도지고. 이 양반 당뇨도 있어서 큰일이야. 하여튼 술을 끊으라니까. 뭘 그래? 유전적인 게 있는 거지. 건강관리 좀 해야겠어. 장인어른, 그럼 저랑 골프라도 천천히 한번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멀리 사는 사람이 뭘 하려고. 제가 매주 내려와서라도 장인어른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남편이 조금 오버한다고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장인어른에게 잘하고자 하는 사위의 마음을 나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고 있었죠. 아빠, 그이가 조금 난리를 쳐도 그냥 예쁘게 봐주고 넘겨요. 뭘 하려고 하지는 말고 안 그래도 되니까. 나도 생각은 없는데 하도 저렇게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다니면서 잘 보이려고 하니까 보응을 안 해주면 큰일이 날 것 같으니까 그렇지. 참, 저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원래 저런 사람이야. 일할 때도 저렇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셔요. 참. 그리고 물려줄 사람이 없는 것도 맞지. 예뻐 보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모른 척 할 수가 있나. 아이, 됐다니까. 걱정 말라니까. 아버지도 미안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부담 가지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남편이 사업 수완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잘 벌 수가 없는 구조인데 자기 탓은 하지 않고 매번 아이템, 주변 사람들, 돈 이야기만 하는 게 답답했어요. 아빠 가게를 물려받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걸 가지고 말아먹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말리는 것도 있었어요. 이 정도면 잘했겠지? 아, 박민수, 정말 수고했다. 치, 그래도 우리 아빠 어림도 없을 거야. 그리고 사업을 그렇게 크게 해서 뭐 하려고. 지금 있는 거라도 잘하려고 해보시지. 그래도 남자가 규모 있는 걸 좀 운영도 해보고, 응? 그래야지. 능력이 있어야 되지. 뭘 배우는 기간도 없이 큰 걸 맡으면 위험하다고. 어허, 남편이 한다고 하면 그냥 따라와야지. 뭘 따라가긴 따라가. 지금 있는 것도 버거워서 내가 맨날 이리저리 도와주는 거 몰라? 아이고, 당신은 나한테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
물론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동안 봐온 태도가 문제가 많아서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있는 가계 보증금도 제가 준 돈이 90%고 한 번은 주식을 했다가 말아먹은 적이 있어서 집도 제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 것도 모르고 한탕이라도 해보겠다는 심리로 저러고 있으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시모는 그런 속도 모르고 찾아갈 때마다 아들 자랑이나 하고 있으니 듣기도 싫었어요. 애미야, 이번에 김치를 담갔는데 너무 맛있게 잘 됐다. 한번 먹어볼래? 네, 좀 주시면 가져갈게요. 그나저나 서준이 아빠 말이야. 차도 좀 바꿔야 하는 거 아니니? 명색이 그래도 사장인데 너무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는 것 같아. 돈이 있어야 바꾸죠. 돈을 잘 벌어야 좋은 차도 탈 텐데 그것도 아니니까. 뭐? 아니 뭐가 문제니? 몇십 년간 그래도 잘 운영을 해왔는데. 예, 네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 지금 나이에 서준이 아빠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니? 서준이 아빠가 어떤 사람인데요, 어머니? 자상하지, 가정적이지, 성실하지, 사업수완도 좋아, 운영도 잘해. 뭐가 문제야 도대체? 얼굴이 빠지니 인성이 빠지니? 나는 암만 내 아들이라지만 너무 잘나서 뭐 모자란 걸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뭘 잘 아이 시끄럽다. 너를 만나서 저렇게 기가 죽은 거지. 김치나 가지고 가.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 전화가 와서는 다음 주에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왜 그러냐고 했는데 그냥 정리하고 서울 가서 살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정리를 하셔? 평생 살아오던 곳을. 내가 맨날 오라고 해도 안 오시더만. 참나. 나도 우리 딸 사는 곳에 가서 좀 구경도 하고 쉬기도 하면 안 되냐?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오면 우리야 좋지. 근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렇죠. 조금 쉬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몸도 안 좋으니까 큰 병원도 좀 다니려고 한다. 일단 올라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일단 알았어요, 아빠. 올라오면 봬요. 밥을 먹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이 이 소리를 듣더니 오늘 가게 하루 쉬고 내려가서 부모님을 뵙고 오자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또 왜 급발진이야. 올라오면 만나면 되지. 아, 오바 그만해.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처럼 보여?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아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쁘게 봐주는 것도 아니네요.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 올라오셔서 이야기를 해도 충분해. 당신 가기 싫으면 나 혼자라도 갈 거야. 지금 노다지가 눈앞에 있는데 누구한테 빼앗길 일 있어? 하여튼 감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제 말을 무시하고 휴대폰으로 기차 시간대를 막 알아보고 바로 예매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다고 해서 우리한테 떨어지는 거 없다니까? 내려가서 3시간 있다가 와야 되겠구만, 출근하려면. 헛고생 하지 말고 그냥 자자. 나 옷 좀 갈아입고 올게. 당신도 가려면 준비해. 막무가내로 준비를 하는 남편 때문에 저도 하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길에도 연신 신나 보였어요. 콧노래를 계속 흥얼거리고 미처 밀지 못한 수염도 정리하면서 최대한 깔끔하게 하고 내려가더라고요. 뭔 상견례 하러 가? 결혼식 이후로 이렇게 꾸민 걸 본 적이 없네. 당신도 좀 꾸미지. 조금이라도 뭘 얻으려면. 그나저나 뭘 또 사들고 가야 되나. 웬만한 선물은 다 드려서 이제 드릴 것도 없네. 아니 뭘 또 사가. 그만해.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무리야.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기차역에서 내리자마자 대형마트로 향해서 샤인머스켓이니 한라봉이나 비싼 과일들을 사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는 안마기도 집어서 계산하려고 하길래 제가 겨우 뜯어 말려서 제자리에 뒀죠.
집에 들어가니까 장사를 한창 하시던 부모님은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바리바리 선물을 들고 온 저희를 보고 엄청 놀랐어요. 올라리요? 뭔 일이래? 장모님, 저희 왔습니다. 아니, 내일 출근 아니야? 무슨 일로 온 거야? 보고 싶어서 왔죠. 바람도 좀 쓸 겸 일도 도와드릴 겸. 무슨 바람을 평일에 기차까지 타고 와서 쐬. 참 특이하다, 특이해. 장인어른은 안쪽에 계시나요? 남편은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가서 아빠한테 다가갔고 엄마는 저에게 도대체 왜 저러냐고 물어봤어요. 아빠가 서울 온다고 하니까 저러는 것 같아. 뭐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고 내가 어림없다고 수십 번을 말했는데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참나 웃기네. 뭐가 갈 줄 알고. 아니 근데 안 그래도 너희 아빠도 고민을 하시더라고. 말은 안 해도.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도 저건 너무 좀 속이 보이지 않나?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어떠냐. 우리 집에 잘하려고 하는 게 예뻐 보이는구만. 가게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고 남편과 저는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날 때까지 다 도와주고 그제서야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남편은 자기에게 가게가 넘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냥 어떤 사람에게도 주지 않고 없애고 넘어가려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괜히 누구한테 넘겼다가 우리 가게 인상만 안 좋아질 수도 있겠더라고. 아무리 우리 가게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없어지고 나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 잘 생각하셨어. 누가 이걸 이어서 한대. 아빠나 되니까 하신 거지. 그래도 아예 없어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장인어른? 생각이야 할 수 있는데 자네가 많이 서운해할까 봐 그것도 걱정이었네. 아니요. 저는 서운하지는 않은데 좀 서운하기는 합니다. 네. 되도록이면 저한테 넘겨주시면 저희 식구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예 이사 올 생각도 하고 있었고. 아이, 됐어. 아빠 마음대로 하셔. 이거 내가 뭐 도와준 것도 아니고 오로지 아빠 거니까. 저는 남편을 끌어내서 그만 이야기하라고 쿡쿡 찌르고 했는데요. 남편은 어느새 시무룩해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대답도 잘 안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보다 왜 이렇게 빨리 처분을 하려고 한 건지 결정의 이유가 궁금했어요. 아빠, 솔직히 몸에 무슨 문제 생긴 건 아니고요? 무당이네, 무당이야. 어떻게 알았대? 알고 보니까 고혈압 때문에 심장 쪽이 안 좋은데 그거 치료도 받아야 할 것 같고 일도 계속 손을 넣어줘야 할 것 같아서 신경 쓰일까 봐 그냥 정리를 하기로 하셨던 거였어요. 저는 이런 것도 몰랐다는 게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딸이라는 게 자기 살기 바빠서 부모님 건강도 신경을 안 쓰고 사위라는 인간은 돈에만 눈이 멀어 잘해준다는 게 아빠 입장에서는 서글프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아빠, 그런 이유면 빨리 와서 저희랑 있어요. 고맙다. 우리 딸 있는 곳으로 가야지. 남편은 뭔가 더 자기에게 떨어지는 게 없는지 기대하는 것 같았는데 아버지가 단호하게 그럴 일 없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서운해하는 티가 나더라고요. 아빠, 저희 이만 갈게요. 나오지 마시고 서울 올 때 말씀하시고요. 그래, 박서방도 조심히 가게. 오늘 내려와줘서 고맙네. 예, 다음에 봬요. 남편은 가게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태도가 너무 달라져 있었어요. 부모님도 느끼시는 것 같지만 크게 반응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았죠.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서운한 티가 팍팍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을 풀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걸었지만 저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냈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장인어른은 그럴 수 있어? 자기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생각이라도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닌 거냐고. 굳이 우리한테 줘야 할 필요도 없지 않나? 엄연히 아빠 재산인데. 진짜 이 순간까지 그렇게 말을 해야겠어? 당신이랑은 대화가 안 된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건데. 아니 뭐 그런 게 있어야 잘 사는 거냐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지.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등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 뒤로는 저랑도 대화를 하지 않고 친정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어요. 부모님도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속이 보이는 거 아니냐며 씁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미안해요. 나도 이번에 다시 봤네. 너무 애 같은 것 같아. 그래, 그래도 티내지 말고. 남자들 다 애 같잖아. 엄마, 근데 서울로 오시면 집을 사시게요? 어떻게 하시려고? 큰아버지 집에 있으려고 하는데 1년 정도만. 거기 안 불편하겠어요? 방을 따로 얻는 거는 어떻고? 서울 물가가 어떤지도 모르고 일단 올라가 보고 결정하려고. 너희 아빠가 큰아버지랑 같이 지내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저희 집에 와서 사는 것은 좀 그렇고요. 우린 괜찮은데. 그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게. 일단은 1년 정도만 큰아버지 집에서 산다. 이게 아빠 뜻이야. 알겠어요. 엄마 아빠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남편은 이 뒤로 저랑 더 이상 부모님의 식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같이 밥을 먹는 일도 없었어요. 매일 회식이니 뭐니 하며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일이 바빠서 그러는 걸 거라며 넘어갔지만 좀 느낌이 쎄하더군요. 오늘도 늦는다고? 이거는 좀 심하지 않아? 아니 당신 무슨 태도가 손바닥 뒤집듯 그래? 내가 뭘 어떻다고 그러는 거야? 바깥에서 시간 좀 보낸다고 그렇게 말하냐? 아니 그렇잖아. 상속 못 받는다고 하니까 쫌생이처럼. 뭐 쫌생이? 그럼 너네 집은 뭐 얼마나 아량이 넓어? 나는 이번 일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고 나도 내 살 길 찾아야지 뭐. 네가 그랬잖아. 있는 거나 잘하라고. 나도 그러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중이야. 너네 집이나 쫌생이 같지 않은지 돌아봐. 남편은 너무나 퉁명스럽게 저에게 말을 했고 말이 안 통하겠다 싶어서 시간을 좀 주고 생각을 해보도록 했어요. 남편은 시간이 날 때 집에 붙어 있지를 않았고 저랑 같은 공간에서 잠도 자지 않더라고요. 따로 소파에서 자거나 다른 방에 이불 깔고 있겠다면서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좀 풀면 안 되냐고. 말 걸지 마라. 진짜 짜증나니까. 뭐 짜증?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조용히 하고 잠이나 자. 그때부터 시댁으로 주말마다 가서 시모와 시댁 식구들과 식사를 하고 저를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서운하니까 그 정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동서가 하는 말을 듣고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 글쎄, 형님 없을 때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뭐라고 했더라? 그동안 장인어른한테 공을 들였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술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집안 사람들도 다들 형님네를 안 좋게 봐서 걱정되더라고요. 그이가 그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네, 이게 전달을 그 정도로 못 드려서 그렇지 질리니 어쩌니 하면서 헤어질까 말까 생각 중이라고 하길래 제가 말을 돌려버렸어요. 집안 어르신들이 형님한테 다 화살을 돌릴까 봐요. 저는 그날 밤 이 남자가 나를 돈으로밖에 생각을 안 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당신, 시댁에 가서 도대체 나에 대해 뭐라고 하고 다니는 거야?
뭘 또 난리야? 내가 우리 집 가서 하소연도 못하냐? 너처럼 말도 못하고 살길 바래? 아니, 왜 흉을 보느냐고. 당신 정말 나랑 갈라서려고 작정이라도 했어? 도대체 그렇게까지 선을 그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어? 네가 갈라서는 걸 생각하고 있었나 보네. 니네 집이 사위 보기를 못같이 보니까 이런 대우를 하지. 뭐? 정말 바닥이구나. 나랑 가족이 된 게 아니라 돈으로 우리 집을 본 거니? 그럼 너네 집은 내가 뭘로 보이는 걸까? 내가 노력한 대가는? 내가 아주 광대 같았겠다. 비위 다 맞춰주고 웃으라 하면 웃고 울라고 하면 우는. 그걸 내가 시킨 거는 아니잖아. 당신이 좋아서 한다고 한 거 아니었어? 또 다 내 탓. 조용히 해라. 진짜 너랑 살기 싫어지려고 하니까. 계속 말해봐 어디. 확 쫓아내버리려니. 남편은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이전에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라서 너무 당황스러웠죠. 결혼할 때에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더니 이제 와서는 태도가 저렇게 180도 달라지다니. 몇 주간 냉전이 이어졌지만 저는 시댁에 그래도 노력하려고 했어요. 아이도 있고 가정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이 정도 안 싸우는 부부가 있나요? 저는 남편하고 대화도 더 시도하고 시댁에도 더 자주 갔어요. 시모는 제가 뭘 사들고 가면 냉랭한 태도를 보였죠. 견디기 힘들었지만 한번 마음을 잡아보려 했는데요. 어머니, 그래도 그렇게 냉랭하게 대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애들 아빠 하나로도 힘든데. 그래, 말이 나왔으니 해보자. 사돈은 그게 그렇게 아까웠다고 하시든? 나 같으면 말 안 해도 주려고 했을 텐데. 그러면 어머니가 모아두신 걸로 주세요. 저는 그건 우리 재산도 아니고 어머니가 말씀하실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봐. 가정교육이 이래서 중요해요. 남편 잡아먹으려고 했던 집안이 뭐 시댁은 좋게 보겠냐 이거야. 아주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오르네. 이것도 필요 없어. 당장 나가.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시모가 던져버린 물건 다 싸서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는 일정 정도 발길을 끊었죠. 아니, 너무 화가 나. 어쩜 사람들이 다 속물 같아 저렇게? 그러게, 진짜 너무한 거 아니니? 그리고 네가 그 집에 가서 한 건 뭔데 그럼? 그걸 다 모른다 손치더라도 뭐 우리 집하고 비즈니스 관계냐고. 서운해도 그렇지 어른들이. 너 그러다가 크게 뒤통수 맞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대비해야 돼. 그 정도 반응 나온 사람들이라면 이미 눈 돌아간 걸 텐데 너한테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 설마 진짜 그렇게 하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즈음 부모님이 상경을 하셨고 저는 모시러 마중을 나갔어요. 남편은 그날 전화도 안 받고 콧배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비행기 착륙 시간이 가까워올 때쯤에는 폰을 아예 꺼놨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티를 내야 했기 때문에 담담한 척 부모님을 맞이했죠. 엄마, 아빠, 잘 오셨어? 안 불편했고? 너 혼자 나왔냐? 응, 그치. 또 누가 나와야 해? 그놈 자식은 속이 그렇게 좁아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바빠서 그래, 바빠서. 뭘 바빠? 이 정도 시간도 못 내? 어떻게 사람이 일어나며 서운해하셨지만 명절 때 다시 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흔들리면 이 가정도 흔들리니까 더 요동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빠도 내심 사위에 대해 기대를 하고 계셨던 면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내가 싫어도 우리 엄마 아빠 오셨을 때는 나와 볼만 하지 않아? 바빴어. 일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돈을 벌려면. 돈? 너는 인간성이 글러먹었어. 가족을 먼저 챙겨야지. 무슨 가족? 내가 그 집안 가족이 맞기나 한가 모르겠네.
그렇게 관계는 개선되지가 않을 것 같았고 명절이 다가왔어요. 아이도 외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말도 했고 저도 항상 시댁을 먼저 갔다 보니까 큰아버지 댁에 먼저 들렸다 가면 어떨까 싶어서 짐을 싸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오더니 옷을 챙기더라고요. 아들, 할머니 댁 가자. 짐 싸 얼른. 어? 외할머니 댁 먼저 가기로 했는데? 뭔 소리야. 할머니 댁을 먼저 가야지. 얼른 짐 싸. 가게. 아니, 우리 부모님이 올라오셨는데 매년 그 집에 먼저 갔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집 먼저 가도 괜찮지 않아? 저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이야기를 상황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요. 남편이 뿌리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 내가 왜? 굳이?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정말 아무 감정이 없다는 듯이 질문을 했어요. 몇 달 동안 똑같은 태도로 유지를 하는 남편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할 말하고 갈라서더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애들 나가라고 하고 이야기를 했죠. 야, 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니? 너 그놈의 가게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니? 이게 남남도 아니고 뭐야? 적어도 서울에 오시면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그리고 애들은 무슨 죄야? 애들? 네가 애들 생각했으면 우리 집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 애들 운운하는 게 웃기네. 그리고 장인 장모님은 내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잘해드려도 신경도 안 쓰시더만 이제 와서 내가 뭘 한다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어? 왜 이래? 그냥 하던 대로 해. 뭘 하던 대로 해. 둘 다 잘한 거 없으니까 화해를 빨리 하자고 그냥. 화해? 뭔 화해? 나는 이게 풀릴까 싶네. 그래도 매번 시댁 먼저 갔으니까 아무리 싫어도 얼굴 먼저 비추자. 이번에 안 그럼 진짜 힘들 텐데. 안 돼.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서운해 하시니까 안 될 것 같고 너 혼자가 니네 집. 남편은 끝까지 선을 긋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귀한 사위로 생각하셨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나는 이미 마음 떴다. 아들 데리고 나간다라며 가버렸죠.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이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하려는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정말 이 인간이랑은 끝인 것 같다. 더 이상은. 천천히 어떻게 정리를 할지 생각을 하면서 저도 친정에 가서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쯤에 시모에게 전화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갑자기? 왜? 무슨 일로 전화가 온 거야? 모르겠네. 일단 받아봐야지. 여보세요? 너는 명절에 그렇게 있을 거면 왜 우리 아들하고 생활하니? 시모는 굉장히 상기된 목소리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찌르는 듯한 목소리에 귀가 아플 지경으로 소리를 질러댔죠. 괜히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갈라서라. 그렇게 할 거면. 너 같은 며느리 내 사전에 없다. 어머니, 취해서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쥐 죽은 듯 살 줄 아셨어요? 네가 뭐가 잘나서 우리 아들을 이런 취급을 해? 네가 뭔데? 뭐가 그렇게 잘났어? 어머니, 말 함부로 하지 마셔요. 그이가 지금 너무하고 있는 건데 누구 잘못인지 생각도 안 하고 함부로 말하시지 마세요. 저도 이번에는 지지 않고 말을 하니까 웃으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뭘 잘했다고 지금 난리야? 시모를 지금 가르치려 들어? 하여튼 수준 낮은 집안이랑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었어. 아니, 어머니도 진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시면 아들을 뭐라고 하셔야죠. 이게 지금 인륜적으로 맞습니까? 이러다가 정말 아들 망치시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남편이 폰을 빼앗더니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저에게 큰 소리를 냈어요.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뭐라고 하지 마라. 네가 뭘 잘했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어?
확 내쫓아버리려니까. 해외로 지금 나가려고 예약하고 있는데 너는 그동안 집안 청소 다 해놓고 반성 좀 하고 있어. 보자 하니까 안 되겠어. 어디서 지금 엄마한테 큰 소리를 내? 아들은 내가 데리고 다녀올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부모님은 저를 보고 어떻게 할지 기다리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이제 이 관계는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집으로 들어가서 남편이 오기까지 기다렸어요. 조금 있으니까 오길래 말했죠. 야, 너 지금 너무 선 넘고 있다. 그만해. 그리고 원래 그거 우리 것도 아니었어. 해외여행은 또 뭐냐?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아, 몰라 됐고. 신경 꺼. 네가 뭔데 나한테 상관이야? 내 돈 내 맘대로 쓰겠다는데 보태준 거 있냐? 선 넘지 말라고 충분히 경고했어. 그러던지 말던지 안방에 가서 짐을 싸더라고요. 너 회사 자리도 월세 때문에 쩔쩔매는 인간이 무슨 돈을 그렇게 쓴다는 거야? 월세 내가 매번 빌려주고 내주고 하는 거 몰라?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소리를 지르니 저를 밀쳐버렸어요. 너는 우리 엄마한테 사과부터 해. 며느리로서 네가 오늘 한 일이 뭐야? 내일 여행 모시고 나갔다 올 테니까 오는 날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어. 네가 진짜 나랑 살고 싶으면 무릎 꿇고 기다려. 아무 소리 말고. 너 이대로 나가면 이혼이다. 다시 말 안 한다. 어? 해? 빈털털이 아무것도 떨어질 것 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왜 잘해야 하는 거야?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저를 뒤로 하고 그냥 짐을 싸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억울해서 한숨이 절로 나오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혼자 시키려고 하는데 다음날 부모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죠. 예, 네가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아니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정리해. 이렇게 말하면서 서류를 하나 꺼내시더라고요. 보니까 20억짜리 아파트 계약서였어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게 뭐냐고 하니 집을 계약해뒀고 다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살려고 한다. 명의는 너로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너도 이런 취급당하고 살지 마. 사진을 봤더니 방 3-4개에 욕실도 2개씩 달려있고 신축이라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구축과는 비교도 안 되었죠. 저는 이럴 필요 없다고 엄마 아빠가 모아둔 돈인데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니 엄마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야기하셨어요. 이번에 네가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언뜻 봤다. 너는 우리가 애지중지 키운 딸인데 이런 곳에서 살게 할 수는 없어. 우리는 땅 판 돈으로도 살 수 있는 집이 있으니까 너 이거 가지고 살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저런 못난 놈이랑 살지 말고. 나는 내 딸이 이렇게 사는 거 두고 못 본다. 그놈이랑 당장 갈라서.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놈한테 안 준 게 다행이야. 손으로 제 등을 토닥거려 주시면서 남편을 책망하셨고 많이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때 가족 전체 단톡방에 비행기 대기하면서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는 개인톡으로 반성하고 있어라.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자식이 정말 선을 넘네. 너는 끝이다. 저는 그걸 본 순간 모든 것을 다 엎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댁 단톡으로 부모님이 보여주신 사진을 보내고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왜? 이제서야 좀 정신이 들어? 집에서 청소나 하고 있니? 그러면서 비웃더라고요. 큰 소리로 그런 말하는 걸 들으니까 가소롭기도 하고 다음 달 카드값이 얼마나 나올까 싶어서 우스웠어요. 정신이 든다.
너랑은 끝이다. 너는 네 카드값 정산이나 잘할 생각해. 이혼하자. 제가 세게 나가니까 좀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숨소리가 균일하지 못하고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너랑 사는 내내 네 비위 맞추느라고 힘들었는데 이 정도 밑바닥일 줄은 모르겠다. 너랑 살고 있는 아파트 내 지분이 더 많으니까 돈 다 뱉어내고 지금 있는 가게 보증금도 내가 해준 거니까 다 내놔. 너 같은 놈 한 트럭 가져와도 다시는 안 살아. 내가 너 봐준 거야 그동안. 너네 집 사람들한테도 전해. 너 팽당했다고. 그래서 이 집 돈 돌려주면 너는 어디서 살 건데? 대책도 없으면서 말 함부로 뱉지 마라. 그런 걸로 겁 안 먹으니까. 내가 살 집 네 폰으로 보내놨다. 찌질한 놈.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셨더라고. 누구는 이거 빼먹으려고 난리를 치다가 실패했는데. 그치? 네 그 대단한 가족들이랑 해외 잘 다녀오고 법정에서 보자. 뭐? 무슨 집? 야! 저는 남편의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시간부로 집에서 짐을 다 싸기 시작했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 집으로 짐을 옮겼죠.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모든 과정을 도와주셨고 저도 눈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연신 전화가 오는데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니까 비행기를 타지도 않고 바로 내린 것 같더라고요. 계속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지금 당장 저에게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답장을 안 하니까 친정 부모님께 연락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지금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데 제가 풀어야 해서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사진 속에 이 집으로 가고 계시는 걸까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족한 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너 같은 사위 둔 적 없어.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우리 딸한테 감히 이렇게 대해? 내가 돈이 있어 보일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더니 없어 보이니까 눈에 뵈는 게 없었지? 내 딸을 그렇게 대하는 모습이 네 진면모겠지? 나는 너 더 이상 받아줄 마음 없다. 우리 딸 마음 상하게 한 놈 꼴도 보기 싫어. 당장 끊어. 아버지는 남편의 말도 들으시지 않고 대차게 뭐라고 하셨죠. 엄마도 한마디 하려다가 그냥 무시하자고 하면서 짐을 한참 옮기고 있었는데 아파트 단지를 어떻게 찾았는지 택시를 타고 왔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참,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대? 진짜 징그럽네. 그러고 저희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단지가 떠나가라 큰 소리로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고 비는데 꼴이 사나워서 듣기가 싫었어요. 외국에 나가서 재밌게 놀고 나오지 왜 왔니? 시끄러워 조용히 해. 꼴 좋다? 그동안 내가 너무 신뢰를 범한 것 같다. 미련한 사람 한 번 살린다고 생각하고 봐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딱 붙이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 거예요.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때 회사 건물 보증금을 빌렸을 때 적었던 차용증을 꺼내면서 남편에게 던져버렸어요. 야,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일어서. 그리고 너 내 8천만 원 당장 갚고 지금 집도 내놓을 테니까 나가. 아니면 나한테 돈 내고 사라져. 빨리. 내가 지금 당장 어디로 가겠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미안하다 정말. 남편이 울고불고 하는데 있는 정 없는 정 이미 다 떨어진 상황이라서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모에게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말했죠. 당신 아들 폐기 처분하니까 가져가세요. 그리고 폰을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너희 어머니한테 이거 보내놨으니까 처분해서 가시라고 해. 더 이상 사람을 돈으로 보는 너희 집안이랑은 살 수가 없다.
아들은 내가 키울 테니까 연락하지 말고. 남편은 계속 제 뒤를 따라왔지만 경찰 부른다고 하니까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아들도 저에게 왔어요. 내가 해외여행 절대 가기 싫다고 했는데 가자고 해서 같이 출발한 거야. 아빠가 술을 엄청 먹더니 갑자기 충동적으로. 알았어, 아들. 괜찮아. 얼른 짐 싸서 올라가자. 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댁에서 제 욕을 엄청 했더라고요. 아들도 그 이야기를 듣기가 힘들어서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빠가 계속 같이 가자고 하는 통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저는 곧바로 내용 증명을 준비해서 보냈고 상환을 촉구하면서 이혼도 진행했죠.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재산의 지분이 훨씬 많으시니까 나눠서 가지실 때에도 훨씬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피해를 남자 쪽에서 끼친 게 더 많아요.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신 것들이 자료로 남아있고 남편이 한 말들을 들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반영이 될 겁니다.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는 물론이고요. 돈을 빌렸는데 안 갚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자를 쳐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남편은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상환을 하냐는 입장이었지만 일 잘하는 변호사랑 같이 하니까 그런 말 못하게 회사도 압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전화로 사정을 하고 집 앞까지 오기도 했지만 저는 시모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코웃음을 쳐줬죠. 어머니가 이런 날도 오네요. 이제 시댁 찾아가는 며느리 한 명 없어져서 어떡해요? 그러니까 전에 잘하시죠. 덕을 쌓았으면 이런 일도 없으실 텐데요. 돈이 없는 며느리는 이만 물러갑니다. 아가, 우리 아들 한 푼도 없다. 정말 용서해다오. 내가 지금까지 한 언행도 다 반성하마. 반성이요? 돈으로 갚으셔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반성 누가 줘도 안 먹는 거 필요 없고요. 그리고 손자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보여드릴게요. 돈 갚으시면요. 저희 아빠 돈 노리던 아들을 탓하셔요. 법정에서 뵐게요. 법정에서도 잘 마무리가 되어서 받기로 한 돈도 다 받을 수 있었고 소송도 잘 진행되어서 억울한 점 없이 해결이 되었어요. 시모랑 남편은 저를 보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연신 빌었고 시댁 가족들도 다 몰려와서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웃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하셔요. 이미 사람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남의 재산 탐낼 생각을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직접 일을 해서 버시고요. 아시겠죠? 꼬박꼬박 내놓으시고 저는 갑니다. 염치도 없는 집안. 당신네들이 한 일을 생각해 천벌 안 받은 걸 다행이라 생각하고. 눈물바다가 되었지만 저는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유유히 나왔죠. 동서통에 들었을 때에는 남편은 회사를 유지할 돈이 없어서 시댁에서 알바를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난 아니에요. 거의 초상집. 다들 오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쳐요. 시모는 며느리 쫓아낸 아줌마로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지금 인간관계도 다 끊긴 것 같던데요. 진작 그랬어야지. 속이 다 시원하네. 해도 너무했어. 그쵸. 해외여행도 비용을 다 나눠서 내기로 했었는데 못된 사람들이 아주버님한테만 몰아서 내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또. 제가 그때 안 따라가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저희 집안도 난리 날 뻔했다니까요. 태생이 이기적인 집안. 동서, 여튼 고맙고 미안해.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동서한테는 한번 밥 살게. 그래도 형님이 즐겁게 사시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시댁은 좀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안 참고 살려고요. 할 말 하고 살아야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죠. 오히려 고마워요, 형님. 그래.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면 말하고. 알겠지? 저는 이제 부모님과 같이 서울에서 횟집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고 사람이 바글바글해서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시모와 전 남편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바로 내쫓아 버렸어요. 잘 사는 걸 보니까 어떻게든 다시 연결하고 싶었나 봐요. 아버지가 고혈압 때문에 아프셨던 것도 다행히 큰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하니까 이제는 다 괜찮아졌고요. 저는 이전에 남편이랑 살 때보다 수입이 배로 늘어서 일을 쉬엄쉬엄 하면서 요가도 다니고 취미 활동도 하고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저의 삶이 없었는데 이혼 이후로는 정말 제 삶이 열리는 것 같네요. 너무 행복하고 아들도 공부를 잘해서 과학고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네가 그때 잘 마무리해서 너무 다행이다. 우리 이제 매번 명절 때도 볼 수 있고. 그치, 엄마?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잘 못 살았을 거야. 고마워. 괜찮다. 우리는 너만 행복하면 돼. 기간을 가지고 횟집 분점을 내서 운영을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전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남편이라는 인간을 너무 불쌍한 눈으로만 봐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싶기도 했고 부모님께 그동안 잘해드리지 못한 것도 많이 반성을 했고요. 인과응보. 선을 심은 곳에는 선행이 자라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여 나에게 이런 삶의 태도가 있다면 빨리 고쳐서 주변 사람들을 놓치지 마시고 이런 실수 안 하시기 바랍니다.